용접 모재 배관 자격증 재료는 시편 의정석. 배관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장, 용접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용접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용접 특강 챕터 5 플랜지 용접. 시험을 쳐보면 엘보 용접이 더 어렵다고 처음에는 느끼십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을 쳐보면 용접부 누수는 플랜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플랜지 용접할 때 중요한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140A로 세팅합니다. 이것보다 약한 전류를 사용하면 아크 길이 조절을 너무 예민하게 맞추어야 해서 힘들고 이것보다 강하면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허벅지에 지지하여 안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용접 시작은 내가 앉아서 보는 위치 9시부터 6시를 조금 지나 5시 정도까지 갑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용접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많이 갈수록 연결부가 적어져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멀리 가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자세로 용접하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5시를 넘어가면 파이프가 멀어져 아크 길이를 줄이지 못해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용접봉의 진행각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봉각도를 눕혀가면서 용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봉각도를 눕힌다고 거기 신경 쓰면 용접부가 잘 녹는지에 대해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봉을 눕히는 건 조금의 미관의 영향일 뿐 용접이 안 되던 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용접봉의 작업각을 봐주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쇳물이 중력에 의해 밑으로 쳐져서 용착이 잘 되는지 판단이 힘들죠. 아크 불꽃이 짧은 쪽일수록 열 집중이 잘 되고 먼 쪽일수록 집중이 약해서 쓰면 파이프에 잡고 언더컷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30도 정도 수평에 가깝게 각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저한테 용접봉 조준점은 어디에 해야 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용접봉이 어디 있는지 저는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쇳물이 플랜지와 파이프의 중앙부에 위치할 수 있게 수시로 조절하기 때문이죠. 이 플랜지를 처음 용접할 때는 용접봉이 파이프와 플랜지의 중앙부 정도 있어도 쇳물이 위아래로 5대5 정도로 퍼집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파이프가 얇아 파이프 쪽으로 더 많이 열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센 불이 중앙에 있을 수 있게 수시로 판단을 하여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구멍 나는 거 무서우니까 처음부터 플랜지 쪽으로 조준해서 용접할래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다시피 용접봉은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지만 쇳물은 중앙에 5대5로 잡아먹을 수 있게 위치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크 길이가 중요하겠죠. 아크 길이는 짧게 닿을 듯 말 듯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공급해 주어야 할 오른손이 멈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영상을 보면 오른손이 쉬지 않고 용접봉이 소모되는 만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해주지 못하고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쇳물이 커지면서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크 길이를 오른손이 공급해서 줄이지 않고 용접봉을 위로 들어버리면 파이프 쪽에 가까워지면서 순간적으로는 짧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열을 파이프 혼자 모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구멍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착이 어느 정도 되면 플랜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숨은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놀입니다. 피놀은 쇳물이 급격히 식으면서 금속에 녹아있던 수소 등 가스가 빠져나오던 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연결 부위에서 그레이터를 제대로 녹이지 못하고 가면 이렇게 남아 누수가 되죠. 연결부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백스텝하여 크레이터를 돌려서 감싸는 겁니다. 크레이터 부분보다 1cm 정도 앞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백스텝 후 정확하게 크레이터를 보고 감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어려우니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터가 겹쳐지게 전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아래 위로 위빙한 후 출발하는 겁니다. 연결부가 살짝 똥똥한 느낌은 있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연결부 어디에도 크레이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위에도 크레이터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크레이터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용접을 10패스 쏘더라도 마지막 크레이터는 파이프를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크레이터 처리를 하는 방법은 최종 끝나는 부위에서 용접봉을 뗀 후 크레이터가 나물 모양을 예상하여 점용적으로 대각선 후진으로 3방 정도 찍어줍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플랜지 용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 경험상 시험 치면 수험자분들이 엘보보다 플랜지에 더 많이 누수가 발생된다 라는 것들은 피놀 이런 처리를 잘 못해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수학 테스트 또 한번 해보시고 수학 통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본 훈련기관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이라는 국비훈련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국비훈련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그건 운영하는 훈련기관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 학원은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취지에 맞게 플랜트 현장에 맞는 용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플랜트 현장 용접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스킬업 과정과 입문을 원하는 실업자 과정도 있습니다. 입문자 실업자 과정은 약 4개월 정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파이프 2G, 5G, 속지는 기본이고 현장 포인트에 맞게 왼손 용접, 그리기 용접, 훌치기 용접, 관통 용접 등 모든 훈련을 진행합니다. 수료하는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플랜트로 취업을 나갑니다. LNG 멤브레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최초 과정 시작 시 자부담금 30만 원 내고 매달 수당 40만 원씩 훈련생이 훈련 수당을 받으면서 완벽한 티그 용접 훈련 어떠십니까? 저희 기관은 25년 산업구조 변화 특화 훈련 울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시 인원 1등, 높은 취업률과 훈련생 만족도 믿으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과정이 자리가 선착순이라 자리가 다 차면 4, 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24 사이트 접속 후 마이스터 백완용접학원 검색하시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